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1.5%, 코스닥 1.83%가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7,317억의 코스피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1,063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죠. 이번 주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선물은 팔고 코스피는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차익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이 2,100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한 전 세계 시장으로의 수익률 게임들, 달러와 가치 하락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의 수익률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금일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이것은 외국인이 주가 되는 부분들 2,236억 정도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특징적인 거는 전일 쿠팡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4개의 상한가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것은 점상, 금일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진입, 점상으로 풀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KCTC, 그 다음에 KTH, 대형 포장,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쿠팡이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이요. 쿠팡이 4조 원대의 적자가 지속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천억 정도의 적자가 있었죠. 적자 폭을 줄이는 부분에서 쿠팡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풀필먼트라는 작업을 해요. 풀필먼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 같았으면은 쿠팡은 배송만 담당을 하고 그 물건을 그쪽에서 보내는 거죠. 풀필먼트 작업은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것,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에 입점업체들을 주문을 하면 그 입점업체가 본인이 선택한 택배회사와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고객의 집까지 전달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다 줄여가지고 쿠팡 내 물류센터에다가 모든 것을 입점시키고 우리가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주문의 포장부터 해서 쿠팡 차량을 통해가지고 집까지 배송하는 포장, 배달 이런 모든 단계가 총망라되어 있는 부분을 풀필먼트라고 해요. 적자폭을 줄이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풀필먼트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나스닥에 지금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게 언제 영업 흑자로 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적자폭이 줄어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풀필먼트 작업의 핵심은 바로 골판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포장뿐만 아니라 금일 움직인 종목군들이 이런 골판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갔죠. 이것은 쿠팡과 관련된 골판지 관련, 택배 관련 종목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저는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에 집중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해외 증시에서 잃어버린 30년, 즉 일본 니케이 225 지수에 대해서 좀 집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도 3월 7,000포인트가 무너지고 6,95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3만 포인트까지 월봉으로 봤을 때 10년 사이에 4배 반이 오른 증시긴 하지만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일본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버블이 나타났었던 때 당시에는 38,000포인트까지 갔었던 니케이 지수고요. 거기서 6,95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것이 지금 3만 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다. 일본에서 보면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만 포인트라는 거는 1990년 이후에 다시 일본이 30년간을 경제 성장이 지체된 부분에서 지금 다시 도달하고 있는 지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니케이 225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15개의 산술 평균, 즉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다. 토요타 자동차가 상당히 크죠.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크지만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n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25분의 1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토요타 자동차가 10%가 오른다라고 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폭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다른 종목,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10%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합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 5%가 오른다라고 하면 지수가 급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일본 니케이 225개의 종목은 시가총액 산술 평균을 채택하고 있다. 토요타 자동차, 소니, 리크루트 홀딩스, 주가이 제약, 신에스 화학공업 이런 기업들이 쭉 있고요. 일본이 특히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좀 강하죠. 전통적으로 자동차와 전자가 이끄는 기업들이었고요. 1980년대에도 자동차와 전자가 이끄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기업들이 국내와 많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도래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이었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이렇게 일본이 종합주가지수 니케이 3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었고요. 국내 역시도 상당히 많이 오른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세계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느긋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금일 많이 올랐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중소형 종목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정체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파생 상품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동해가지고 움직인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수 선물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상방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연동돼가지고 실시간 방송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 PMIC, 파워 매니지먼트 집적 회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움직이죠. 실리콘웍스,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은 파워 매니지먼트 관련된 협력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소재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일본 기업 역시도 소재 쪽에 매우 강한 기업들이고 삼성전기는 그 소재 산업의 MLCC 산업의 세계 1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DDIC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집적 회로, 이것은 대덕전자. 항상 대덕전자는 금일도 마이너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장 후반에 거기서 신고가를 계속 뚫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SFA 반도체가 상당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이 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굉장히 핫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키움의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의 관점, 당일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의 매매 관점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개인들이 이 부분을 보고 투자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부분에서 특히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용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자리에서 흘러내릴 수 있다. 2시 이후의 상황에서는 미수 물량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40%의 증거금 종목이기 때문에 2.5배 정도의 미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일 만약에 주가가 흘러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2시 이후가 고점에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 순위를 보고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항상 흘러내리는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시장은 굉장히 좋고요. 명일도 시장을 보면 현재 S&P 다우 나스닥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더더욱 흐름이 좋은 것은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3만 포인트를 뚫고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흐름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니케이 지수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된다. 이것은 그 안에서 흐르는 물은 선을 다투지 않는다라는 유수부쟁선이라는 말과 같이 유동성의 힘들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니케이 지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섹터고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S&P가 지금 3,949포인트, 3,95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헤지펀드의
프로그램들이 4천을 향해서 뚫으려고 하는 4천을 향해 슈팅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60달러를 넘어서서 작년 코로나 사태 때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던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정상화를 차지하면서 60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차이는 트럼프 정부는 오펙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시키는 중동에 의존하는 오펙에 대한 영향력을 줄게 하는 정책으로 얘네들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것과 좀 상관없이 미국의 국익보다는 전 세계,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어떻게 보면 원유로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존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 그다지 큰 거부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또 강한 섹터가 동이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자, 금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